질문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네. 덩팅님께서 13분 해주셨는데요. 다리 길이가 달라서 약간 절뚝거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오 교수님 어떤 상황일까요? 다리 길이가 이제 다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골반 경사라고 해서 골반이 이제 틀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관절이 이렇게 어긋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쪽 무릎이나 발목에 연골이 닳거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이제 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깔창을 한쪽에 까시고 그러시면 훨씬 이제 허리라든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걷기와 하체 근육 운동으로 건강을 평소에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집 안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그래요? 보시죠.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하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김미숙 씨.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힘들지 않으실까요? 까치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체 근육과 혈액순환을 위해서 제가 짬짬이 하는 운동이에요. 자투리 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집중적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부모를 살아주자. 재산보다는 건강함을 물려주자는 생각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70kg이었다는 김미숙 씨. 운동을 통해 무려 18kg을 감량했습니다. 잔병 치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도 몇 년에 한 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올해 51살이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숙 씨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쪽 다리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미숙 씨의 나이대인 50대 평균 횟수는 6에서 10회. 과연 몇 회나 할 수 있을까요? 무려 23회. 20대의 신체 나이 대단합니다. 하체 건강을 위한 노력 중 미숙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바른 자세로 걷기라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11자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골반의 균형이 깨져서 몸에 안 좋고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니까.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미숙 씨.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년간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세요.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렇지만 집에서 운동하려 치면은 침대가 유혹을 하고 소파가 끌어당겨서 이게 잘 되지가 않는데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 교수님, 네.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분의 그 지금 상태를 아까 테스트도 하셨지만 네. 예, 얼마나 이렇게 체력 수준이 좋은지를 이렇게 점수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국민 체력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기, 성년기, 노인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30%에 해당하는 1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하체 운동에 많이 집중돼 있고 특히 이제 드는 아령이 저렇게 오래 운동하셨는데 1kg 미만이다 그러면 이걸 조금 올려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글쎄 뭐 더 추가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합니다. 유연성 운동 전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를 좀 집중. 아니면은 몸통 운동. 우리가 누워서 이제 엉덩이 드는 게 브리징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을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유지하는 그런 운동. 또 뭐 그 엉덩이하고 몸통 운동은 잘 하고 계셔서 뭐 런지 뭐 이런 건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네. 아유, 저도 사실은 감히 김희숙님 점수를 드리자면 저랑 같은 연배시거든요. 꾸준한 게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100점 플러스 20점에서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한철은 할 수 있어. 맞아요. 잠깐은. 그러나 네.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최고십니다. 싶네요.
네, 저도 좀 자극이 좀 돼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걷기 저 제대로 하는 방법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이게요, 걷기 전에 근육 운동을 꼭 하라는 걷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걷기 운동만 해도 사실은 이제 하체라든지 또 이게 심폐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걷기 외에도 이제 근육량을 늘려서 근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 걷기에다가 근육 운동을 같이 하는 유무산소 복합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이 굉장히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늘게 되면 좋은 것이요. 신체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1kg 증가하면 20kcal 더 많이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활기차게 이렇게 걷게 되면 이제 체지방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몸도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몸이 열을 발생하는 것이 근육 운동이 한 85% 이상이 근육 운동으로 이렇게 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지면 몸에 열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근육 운동하고 걷기 운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걷기 운동 전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걷고 나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지방 대사가 훨씬 활성화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리지방산이라든지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체지방 감소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중의 지질 대사가 더 좋아지고 심혈관 기능이 더 개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심폐 능력도 좋아지고 유산소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걷기 전에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걷기 전에 이렇게 중부의 운동 삼아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 참 좋겠네요, 교수님. 근데 근육 운동도 많잖아요. 뭐 덤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육 운동을 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네. 다리 운동은 사실 체중을 이용한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을 지지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운동. 쉽게 이제 뭐 많이 하시는 거 잘 알 거면 스쿼트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운동이 있고 걸을 때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 근육, 허벅지,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특히 여성분들 굵어진다고 운동을 따로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걷는 것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힘을 탁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근력 운동, 파워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계단 끝에 서가지고 이렇게 양쪽 다리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계단 끝을 내려가면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전후로는 준비 정리 운동을 하는데 스트레칭 운동이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걷기만 해도 힘든데 그 전에 근력 운동까지 하라고 하니까 마음의 짐은 2배로 생깁니다만 이왕에 마음 먹고 걷는 거 그 전에 하면 좋은 근력 운동들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원 트레이너 나와주세요. 예. 네, 걸음 운동을 하기 전에 걷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해 주신 엉덩이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잡는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라고 옆에 붙어 있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어떻게 운동시키냐면 편하게 같이 서셔서 김혜연 씨 옆에서 저도 배워봐야 될 것 배워보실게요. 같은데요. 편하게 쓰셔서 그 상태에서 발을 한쪽을 들어서 네.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네. 간단한 운동인데 이때 골반이 돌아간다거나 그리고 발이 돌아간다거나 그리고 몸통을 틀어서 드신다거나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뼈가 계속 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그 하나에 되게 네. 여기 자극이 되게 많이 가네요. 이렇게 되면 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인 중둔근 그리고 버텨주는 근육 반대쪽까지 동시에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에서 20회 정도 3세트 번갈아 가면서 양쪽으로. 해주시면 네.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뒤뚱뒤뚱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은 다리를 운동. 올릴 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네. 거죠, 상체가. 그래서 네. 약간 어깨선을 뒤쪽으로 지켜준다는 올리라는 거죠. 느낌. 네, 약간 뒤쪽으로 하면서 허벅지가 뒤쪽으로. 그래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에서 20회 정도 20회. 3세트 네.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걸어볼 텐데 네. 걸으면서 종아리 운동을 시킬 텐데요. 네. 우리가 아주 천천히 걷게 되면 그만큼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근육이 많이 개입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래서 뒤꿈치 살짝 바깥쪽에서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체중 분산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종아리를 2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뒷발.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평소에 걸어 다니시면서 틈틈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종아리와 그리고 체중 분산을 정확히 느끼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걸어 다니시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 운동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코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코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어 운동이라고 중심, 하면 예. 네, 플랭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네. 어르신들은 플랭크 자체를 힘들잖아요. 네, 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대시고 엎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릎을 대고. 힘을 들어가시는데 살짝 이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말아서 배에 힘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걷는 것처럼 하나 다시 놓고 반대쪽 둘 다시 반대쪽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마치 엎드려서 걷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너무 엉덩이가 많이 들리지 않고 살짝 지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하면은 배가 바들바들 이렇게 떨리면은 운동을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배에 힘이 생각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한쪽 발로 버티기 위해서는 복근의 힘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네. 버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네. 동작이 힘드시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그냥 손은 허리를 위에서 받쳐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 끌었다가 놓고 한쪽 다리 끌었다가 놓고 만약 이것도 힘드시다 하시면 그냥 끌으셔도 괜찮습니다. 끌었다가 다시 놓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복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네. 무릎이 그렇죠. 힘드실 수 있으니. 플랭크 자세가 힘드시다면 요동 동작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코어 운동이